자, 벤저민 그레이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내재 가치를 통해서 그 기업을 분석하고 또한 저렴한 가격에 삼으로써 안전 마진을 강조한 이 벤저민 그레이엄, 이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자, 영국 출생의 미국인 전문 투자자였습니다. 94년생으로서 그리고 94년생으로 76년에 까지 살아 있었고요. 자, 영국 런던에 출생을 했는데 1살 때 부모와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그때 그레이엄과 그리고 뉴먼이라는 파트너를 만나서 이 파트너십 합작 회사를 기업을 하게 됩니다. 자, 1928년에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투자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1934년에는 대학 동창인 경제학자 데이비드 노드와 함께 투자자에게 정석으로 불리는 증권분석론, 우리나라 책으로는 증권분석론이고요. 자, Security Analysis를 저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949년에 The Intelligent Investor라는 그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 이 책을 읽고 투자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칭했습니다. 자, 그레이엄이 운용을 하는 동안 운용 수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9년 그레이엄과 뉴먼의 운용 자산은 2.5 밀리언 달러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나라 돈으로 따져보면 한 25억 원 정도 되지만 이것이 29년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치로 만약에 환산을 한다면 대략 250억에서 300억 원 수준으로 일단 시작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9년에 이렇게 300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20%의 손실을 경험했고요. 1930년에는 51%의 손실, 그리고 31년도에 16% 손실, 그 다음 연도에 3% 손실이 돼서 4년간 누적 손실률이 7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 밀리언 달러스에서 70%가 사라졌다. 그래서 33년부터 다시 37만 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3년에 대공황을 지난 이후로 4년 이후에 50%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서 35년까지 과거 4년간 잃었던 손실을 향후 2년간 다시 모두 회복을 시켰습니다. 자, 36년부터는 20년간 그레이엄과 뉴먼사의 고객에게 굉장히 높은 실적을 안겨주어서 연평균 운용 수익률이 약 20%에 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운용 실적에도 불구하고 벤저민 그레이엄은 그 펀드를 점점 키워나간 것이 아니라 지적 도전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계속 가치 투자 학파의 선구적 주장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재 가치 파악을 위해서는 전사적 기업의 분석을 강조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기업 분석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산다는 개념. 그래서 전사적이라는 말은 기업의 모든 면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처럼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레이엄은 투자자를 액티브와 패시브로 먼저 나눴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정석이 됐죠. 패시브는 인덱스를 따라가는 어떤 그러한 그런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고, 액티브는 알파를 창출하는 그런 투자자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개념을 벤저민 그레이엄이 먼저 구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에게 회사 재무제표를 반드시 분석해서 내재 가치를 판단하라고 추천을 했고요.
회사의 내재 가치, 즉 내재 가치로 그 내재 가치, 펀더멘탈을 통해서 분석된 그 밸류가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될 때, 이것은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고, 이것은 내가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갖고 평가한 밸류라는 것이죠. 밸류와 프라이스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밸류와 프라이스가 크게 벌어지는 이 안전 마진이 존재할 때 매수를 권고했다. 좀 더 뒤에 있다가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가 비즈니스 구축과 같을 때에 그 가장 똑똑한 투자자가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구축이라는 말,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차트 보고 그리고 수급 현황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CEO도 보고 또 그 사업 회사의 어떤 전략적 방법도 보고 그리고 또한 향후 이익의 창출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분석력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 이 말을 투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벤저민 그레이엄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익을 모두 유보하는 것보다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건 피터 린치와 존 네프가 강조한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엄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성공적인 가치 투자자가 되었고요. 그 중에 워렌 버핏이 가장 지금 현 시대에 알려있는 가장 큰 투자자이고 찰리 먼거는 워렌 버핏의 파트너입니다. 지금 같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같이 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투자 총괄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필립 피셔, 저희가 1, 2차 시에 배운 필립 피셔 있고요. 필립 피셔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필립 피셔는 다음 차시에 배울 거고요. 피터 린치가 저희가 그 배운 1, 2차 시에 배운 가치 투자자. 그 다음에 존 템플턴 자산운용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뱅가드 그룹과 함께 템플턴 자산운용도 가치 투자의 그 펀드 운용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죠. 자, 이렇게 많은 다수가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라고 하니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자, 버핏은 그레이엄을 그의 인생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영향이 있는 인물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자,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이엄은 그 192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 주가가 폭락한 경험을 통해서 안전 마진을 강조를 했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의 큰 차이, 가치라는 것은 펀더멘탈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이것은 투자자 관점에서 이 기업은 반드시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치고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프라이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밸류가 프라이스 대비 훨씬 크다면 이것이 바로 안전마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레이엄의 관점에서 보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피터 린치와의 그 관점과 사실 같습니다. 자, 투기라는 것은 시장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여, 즉 이것은 기술적 분석에 해당되는 것이죠. 기술적 분석을 예측해서 이익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투기다. 하지만 투자는 철저한 기업의 분석에 근거해서 원금의 안전과 개인이 만족할 만한 목표 수익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투기와 투자를 구분했습니다. 자,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 중에서 또한 철저한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다. 자, 사실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이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 곧 내재 가치인데요. 영어로는 intrinsic value라고도 하죠. 이 기업이 향후 이익을 얼마만큼 낼 것인지, 그래서 그 이익으로 말미암아 정말 얼마만큼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지 판단한 것이 바로 내재 가치, 진정한 가치, 이것이 바로 팩트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자신이 영위할 기초사업의 지분으로 간주해라. 내 사업이라고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당신 10%만 이 지분에 투자하지 않겠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분께서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그 운용 자산이 다 틀릴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5억짜리의 자본금을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만약에 5천만 원을 좀 투자해달라라고 권고를 했을 경우 그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시작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과연 주식을 투자할 때처럼 단순히 기술적 차트를 보고 이럴 10%의 그 개인 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사실 차트라는 것도 없죠.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그 업계를 볼 것이고 이 친구가 무엇을 할 건지를 볼 것이고 그 시장 전략이 좋은지 가격은 적절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주변에 다른 어떤 그 주위에 그 산업에 대체 위협자는 없는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내 사업에 투자하는 것 아니면 나의 큰 포션을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할 때에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태도로 알아보라라는 얘기죠. 자, 주식을 주식으로 분석하지 않고 자신의 원금을 보존할 만한 사업인지 전사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가치와 이익 잠재력을 분석을 해야 된다. 자산 가치라는 것은 현재 밸런스 시트에서 볼 수 있는 지금 대차대조표에서 볼 수 있는 자산 가치고요. 이 이익 잠재력은 과거의 히스토리컬한 그 손익계산서를 좀 본 다음에 그리고 또 사업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보고 향후에 이익 잠재력을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그 팩트를 연구하고 펀더멘탈 진정한 내재 가치를 판단했을 때는 시장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이 옳다는 관점으로 주식을 매수할 용기가 필요하다. 즉 자립심, 끈기, 독립적인 사고를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치 투자의 입장에서는 가치 투자의 거장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은 다 이런 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레이엄이 그 강조하는 내재 가치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자, 내재 가치란 개인 소유주에 대한 기업의 가치,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개인 소유주에 대한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뭐냐? 개인 소유주, 개인 기업. 이건 어떤 다수의 주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개인 기업의 자본금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에, 이것은 이 주가는 어떤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회사가 영위하는 순수하게 그 사업이 영위하는 그 사업성에 대해서 이 주식 가치, 이 자본 가치가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재 가치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시장의 뉴스를 보고 뉴스를 반영하는 그런 가격이 아니라 진짜 그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거기서 남긴 마진이 누적돼서 그 기업의 자본금을 누적시키는 그 가치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것이 진정한 내재 가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레이엄은 강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적절히 가격이 정해질 때 거래되는 가격. 그래서 주가 시장에서 어떤 그 여러 수많은 뉴스에 의해서 그 변동이 왔다가 변동성이 높은 그런 주식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가격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에 의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진정한 가격. 그래서 내재 가치가 바로 트루 밸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재 가치는 자산 가치보다 수익력에 의해 결정된다. 자, 미래의 예상 이익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필요하다.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라도 대략적인 범위는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내재 가치는 자산 가치보다, 즉 대차대조표에서 자산과 부채, 자본 이렇게 했을 때 여기보다
요 자산을 어떻게 요쪽이 바로 operating 쪽이죠. 이쪽은 파이낸셜적인 측면이고요. 자금 조달 측면.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이 자산을 갖고 잘 활용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냐 이것이죠. 매출 발생시키고 원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자, 부채에서 만약에 이자가 높다면은 이쪽에 이자 부분이 많게 되므로 당기순이익이 떨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수익력은 내재 가치는 이 수익력 바로 이쪽 사이드에 통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특별히 손익계산서의 비중을 좀 더 둬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 안전마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마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여기 별표를 좀 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안전마진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것은 그냥 value, 그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을 안전마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안전마진이라는 것은 철저한 분석에 근거해서 매우 낮은 가격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자, 이 표를 많이 그리게 되는데요. 자, 이게 타임이라고 할게요. 타임이고 프라이스라고 할 때 주가가 저희가 어떤 그 intrinsic value, 그 내재 가치를 요 정도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형성이 되고 있다면은 저희는 살만한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만약 주가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형성이 됐다면 저희는 요만큼의 안전 마진을 확보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안전 마진은 마치 부도 위험이 매우 낮은 채권을 사는 것과 같지만 제공되는 수익률은 채권보다 훨씬 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좋은 이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주식은 사실 매수할 기회는 사실 굉장히 드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마진이라는 것은 그레이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금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